아, 간만에 유튜브 좀 보려고 그랬더니 엔카네? 엔카로 뭘 하려고? 야, 이 큰 화면으로 엔카는 놀라운데? 자, 자세를 잡고 자,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요즘 엔카를 보고 있어요, 밤마다. 독일 브랜드는 워낙 유명한 채널도 많고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차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종류도 너무 많고 생소하고, 그래서 차를 추천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미국 차 뭘 사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게 오늘의 컨텐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캐딜락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미국 차 고급 브랜드 하면 딱 캐딜락이잖아. 자, CTS. 사실 V를 사시라고 추천은 잘 못하겠어요.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감당이 좀 힘든 차예요.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빡세죠. 자, 한번 봅시다. V 2세대 10년 10월식이고 15만 7,700km. 제 차랑 얼추 비슷하네요. 근데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1,300. 너무 싸죠? 그러면 우린 이 차를 볼 때 사진은 필요 없어요. 보험 이력을 봅니다. 나쁘지 않은데? 6회 2천만 원? 전손 침수 도난 이런 거 없고요. 6회 2천만 원. 부품이 지금 660, 245. 이외에는 짤짤이에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성능 점검을 봅니다. 앞 핸더 좌측 하나 교환. 여러분들 유튜브 이래저래 저희 뭐 이런 정비 채널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능 점검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이거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뼈대 사고는 없었던 차인 걸로 보여요. 600 정도 수준인데 뼈대 사고가 있다는 좀 사실 힘들거든요. 사진을 한번 훑어봅시다. 아, 짭크라포빅 달려있다. V 엠블럼 블랙 처리되어 있고 겉에 다 브러쉬로 전체 랩핑되어 있고 주유구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외형이 깔끔하진 않네. 그리고 타이어나 휠을 봤을 때 차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타셨던 차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엔진에 튜닝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깔끔하지가 않네. 알 수 없는 잡배선과 호스를 다 꼽지도 않았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중고차 사진 볼 때 이런 걸 봐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만지는 데서 차를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슈퍼차저 냉각수 리저버예요. 요만큼 차 있어야 됩니다. 분홍색 냉각수가. 최소한 초록색이라도 들어 있어야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차는 이 냉각수가 어딘가로 빠지고 있다는 거고, 아무튼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우, 이야, 실내 아무것도 모르고, 어우, 실내 빨간색 이쁘다. 야, 랩핑도 돼 있어. 야, 휠도 바꿔놨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달려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3세대 V.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빵원 3천만 원 상당의.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고차 살 때 튜닝된 차를 보지를 않아요, 애초에.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나 시동 경보기 그런 거, 원격 시동이 되는 거, 순정 전장을 다 헤집어야만 그런 것들이 기능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진단도 똑바로 안 돼. 그래서 다 걷어내버린다고 하면은 고객님 표정이 싹 굳어요. 저 원격 시동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어쩌라고? 튜닝에 T자라도 들어간 차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시면 따로 장착하세요. 정말 요 차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차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창을 닫을게요. 순정차를 봅시다. 순정차. 이거 얼마나 좋아. 깨끗한 올순정.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스케치북을 딱 열어서 흰색 도화지에다가 하나씩 그리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튜닝도 그림입니다. 튜닝을 하시고 싶으시거든 이런 깨끗한 순정차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아무튼 3세대 V 같은 경우는 650마력 정도 되는 출력에다가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들어가 있고, MRC 달린 차를 타는 입장에서 지구상 최고의 쇼바라고 생각합니다. 캐딜락의 핵심은 MRC예요. 이게 CTS라는 차가 사실상 스포츠 세단이에요.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나온 차기 때문에 5 시리즈 내지 E 클래스가 경쟁 상대였고, GM 내부에서 나름대로 쟤들보다 뭐라도 좋아야 돼 하고 만든 차예요. 사실상 원가 절감을 거쳤던 당시 E 클래스나 5 시리즈 대비해서 찐탱 W15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핸들링 느낌 진짜 좋습니다. 안 타보신 분들이 미국 차는 코너에서 바보다,
타보시고 말씀. 중량이 좀 무거운 게 흠이긴 한데 그거는 승차감으로서 상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배기량과 이 체급을 생각했을 때 연비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출력조차도 지금 2세대 3000cc 퍼포먼스 모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차가 3000cc에 270마력이에요. 3000cc 270마력이 어느 정도냐면 경쟁 차종 528i, 530i, 뭐 2300, 2350 요 정도가 경쟁 차종인데 다 쌈 싸먹네 출력으로. 독일차의 최대 자랑, 배기량 대비 높은 효율과 높은 출력. 그걸 이 친구는 이겼어요, 벌써. 그 시절에. 서스펜션도 제일 비싼 거 들어가. 엔진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잔고장 누유 누수가 그들보다 월등히 적다는 거예요. 아무튼 짧게 정리해드리면 CTS 같은 경우는 5시리즈 E클래스 대항했던 준대형 세단이고 3000cc가 대표적인 모델인데 27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면서 캐딜락 특장점 MRC 서스펜션으로 승차감과 운동성 모두 챙긴 차종이다 까지 하고 접겠습니다. 금액대가 사실 이거 기가 막히잖아. 착하잖아. 400, 500에 미국 최고의 고급 브랜드 대표 세단을 탈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세대 CTS 같은 경우는 2000cc 모델을 지금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3세대 CTS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출시됐고 16년도에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아마 변속기 스펙이 바뀌었고 엔진 스펙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관 차이, 요 차들 이 전기형, 요 차들이 후기형이에요. 그릴 생긴 모양 다르고 헤드라이트 쪽 조금 다르고 안개등 쪽 조금 달라요. 전기형, 후기형은 외형상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패 모양 그릴이 후기형에 들어가 있고 동그라미 속에 방패 모양이 들어있는 게 전기형 차량이에요. 우리 자동차들은 미션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단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16년식부터는 8단 아이신 미션과 GM8L90 미션이 들어가는데 8L90 같은 경우는 V 모델에 들어가고요. 일반 2.0 모델들은 아이신 8단 미션이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후기형, 제가 봤을 때는 7만 킬로, 6만 킬로 정도 걸쳤으면 적당한 킬로수인 것 같아요. 18년식 72,263km 3세대 2.0 프리미엄. 일단 외형적으로는 위압감이라는 거. 고급차를 탈 때 우리는 뭘 원하죠? 하차감을 원하잖아. 하차감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디자인적인 어떤 그 위용 이런 거에서 오는 게 하차감이에요. 좀 떨어집니다. 다시 2세대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은 구도에서 같은 색상으로 구형이라서 올드한 느낌도 나는데 2세대가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 빵이 커 보이잖아. 헤드라이트 쪽의 볼륨감도 상당히 적어졌고 그릴 자체는 커졌지만 이 좌우의 디자인 마감 자체가 차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찍이서 봤을 때 ATS랑 CTS랑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2세대 CTS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독일차 잡으려고 나왔다 이런 그런 감성이, 주행 감성이 3세대는 솔직히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단 최고의 장점 2000cc 터보의 연비. 미국 차가 연비가 안 좋다. 이게 연비 좋거든요. GM 차들은 배기량 대비 연비는 확실히 다 좋은 편이에요. CTS V랑 CL63이랑 중량도 같고 배기량도 같은데 연비가 훨씬 좋아요. 슈퍼차저가 달린 엔진은 기본적으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시쳇말로 똥망이거든요. GM 차들은 아무튼 사실 이 연료 소비 효율 측면에서는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근데 이 신형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 3세대로 가시는 게 맞고 캐딜락의 당시 어떤 이런 정신 이런 걸 느껴보실 분들은 2세대 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최대 출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단 8단 미션빨로 가속 성능은 좋아지긴 했다. 배기량이 작아졌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2000cc 4기통에서 오는 그런 MVH에 대한 불만감은 사실 크게 없어요. 주행하기 시작하면 4기통 느낌 전혀 안 납니다. 자, 그럼 이제 CTS의 동생격인데 ATS를 한번 봐볼까요? 이 ATS 같은 경우도 파워트레인 자체는 CTS랑 똑같다 보니까 2016년도 모델부터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CTS에서도 설명드렸던 이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GF8단 그런 말이 있어요. GF8단 달린 차가 뻗었다면 조상님을 의심해보라고. 그 정도로 튼튼하고 변속 충격 없고 부드럽고 빠릿빠릿하고 흠잡을 거 하나 없는 아주 좋은 미션입니다. 8단, GF8단. 근데 그거랑 같이 개발해서
GM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쓰고 있는 미션이에요. 이 구형 6단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거 아이신 6단 들어갔나?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8단 달린 후기형을 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ATS 같은 경우는 3시리즈 대항마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면 328i랑 528i 정도 느낌? 520i, 528i. G바디면은 520i랑 530i겠죠? 걔네들도 다 2.0 4기통 터보고 8단 미션 달렸고. 근데 동일하게 330i, 320i 얘네들도 2.0 4기통의 8단 미션. 파워트레인은 똑같지만 차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자 탄다, 좀 빠릿빠릿한 걸 원한다. 그러면 ATS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ATS 얘기가 나왔으니까 ATS V도 한번 또 봐줘야지. 금액대는 보통 2,000 중반에서 3,000 초반으로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엔카에 떠 있는 매물은 9만 킬로, 9만 5천 킬로라서 금액대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이 ATS V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CTS V도 그 제 차 빌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독3사 뭐 AMG, MRS 얘네들 다 때려잡자고 나온 모델이거든요. ATS V 같은 경우도 최소 M3는 우리가 죽이고 가자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직발 성능도 굉장히 좋고 하체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GM의 하체 만드는 기술은 거의 뭐 포르쉐는 외계인을 갈아 넣었잖아요. 얘네는 외계인을 녹였어. 진짜 좋다니까요. 아니 이상한 괴담만 너무 많아. 미국 차가 직발용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911이 콜벳을 이긴 적이 없다니까. 옛날 빼고는. 아 이게 또 승용차만 좀 하려고 했는데 캐딜락을 하다 보니까 캐딜락은 또 한국에서는 뭐로 알려져 있죠? 이거 에스컬레이드 집채만한 거 이거. 카지노를 보셨던 분들은 요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2세대 에스컬레이드. 1세대 같은 경우는 서버밴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에스컬레이드라고 하기 좀 민망하고 2세대부터 디자인적인 차별점이 들어가면서 에스컬레이드라는 브랜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급 SUV, 뭐 기함급 SUV 이런 개념이 미국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들어서면서 고급 SUV라는 개념이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에스컬레이드입니다. 그 전까지 서버밴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에 뒤 뚜껑이 달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사던 차였어요. 실제로. 적재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차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도 SUV를 트럭이라고 부릅니다. 구설수 1빠따 아주 강력한 이미지의 여성 래퍼 있어요 미국에. 카디비라는. 카디비가 모 예능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너 차 뭐 있는데? 라고 보니까 벤틀리 트럭, 롤스로이스 트럭, 포르쉐 트럭 다 이래요. 트럭이라 그래. SUV 이퀄 트럭. 그런 트럭형 SUV를 고급형 SUV 시장을 만든 첫 번째 모델이다 에스컬레이드가. 그래서 사실상 지금 3세대가 가장 많이 알려진 에스컬레이드고요. 그 다음에 4세대가 있어요. 제가 사실 추천하는 모델은 3세대예요. 근데 이것도 양날의 검인 게 캐딜락의 초대형차 맛을 보기에는 에스컬레이드가 가장 좋은 차종이긴 한데 관리가 잘 된 매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구입하셔라 적극 추천은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4세대인데 저희 콜벳 영상 보시고 계시죠? 콜벳 카마로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갑니다. LT 엔진, 직분사 엔진 들어가고요. 똑같이 V4기통, V8기통 변환해주는 DOD에 지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굴머리 알타가 고치다 지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차가 대비 중고가가 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 정도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 운동 성능 이거 3세대 때부터 이미 450마력 넘겨서 나왔었어요. 직발은 G바겐 굳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빨라요. 미국 차 소개해준다 그러고서 줄창 캐딜락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크라이슬러랑 포드를 지금 누르지 않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일단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벤츠물 먹으면서 회사가 이상해졌어요. 몇몇 차량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차량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발생 고장들이 말도 안 되는 고장이 많아요. 특히 펜타스타? 라고 부르는 엔진일 거예요. 3.6 V6 엔진의 실린더 헤드가 통으로 망가지는 문제.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독일 차들이 아무리 엔진 문제가 많이 생겼어도 헤드를 통으로 바꿔야 되는 고장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독일 차들만큼 실험적인 걸 많이 하는데도 그런 통교한 고장은 잘 없었다고. 근데 크라이슬러가 태핏 갈아먹고 캠샤프트 갈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헤드에 있는 캠 베어링까지 갈아먹고 그래서 헤드를 통으로 바꾸고 이래야 되는 말 같지 않은 고장이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실 디젤 같은 경우는 VM 모터리라는 V6 엔진을 갖다가 체로키 같은 데 얹어서 팔았고 300C 동글동글해진 2세대 300C에도 디젤 모델은 VM 모터리 엔진을
달아서 팔았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악명 높은 마세라티 디젤 엔진 붙음 진짜 잘 붙어요. 그거랑 같은 엔진입니다. 체로키 300C 둘 다. 왜냐면 300C랑 기블리랑 같은 차거든요. 마세라티랑 크라이슬러랑 같은 회사예요 지금.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돈 맛을 봐서 차다운 차를 만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입장에서 크라이슬러 차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팩트입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마세라티조차도 크라이슬러 물 들고 나니까 품질이 떨어졌고,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포드 비슷한 맥락인데 4만 5만 킬로의 헤드가스켓에서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되는 그런 엔진을 포드는 만들어요 지금. 집안의 어른분들께 미국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크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뭐 이런 거 미제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우리 세대들에도 분명히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에스컬레이드 크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포드조차도 사실 돈맛을 봐서 고객이 고장 없이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차를 만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포드 차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래도 최근까지 생산했던 미제의 근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차종이 있습니다. 사실 포드라기보단 링컨이에요. 링컨이 포드의 자회사거든요.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라는 차입니다. 어휴, 야, 이 넓은 화면으로 구글 검색하니까 정신이 없네. 자, 요런 차예요. 보안관, 뭐 경찰, 택시 할 거 없이 미국 영화만 보면 등장하는 그 차. 그걸 고급화 시킨 게 요 링컨 타운카입니다. 4600cc 엔진이 달려있고 구형 머스탱이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션은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초대형 세단입니다. 타운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엘리트들을 위해서 생산하고 만들고 판 차예요. 백인 부자의 상징 같았던 그런 차입니다. 반대의 차도 있는데 좀 이따가 반대의 차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링컨 타운카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미제 대형 세단으로 가장 최근 마지막까지 생산된 차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7, 80년대 플랫폼을 최후의 최후까지 유지한, 워낙에 최신 안전 기준은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힘든데도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 이런 거 덕분에 생산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타운카입니다. 내구성이라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크라운 빅토리아 순찰차가 앞에 가는 뭐 픽업 트럭을 때려박고도 멀쩡히 달리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차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엔진룸의 사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4600cc SOHC 8기통 엔진이에요. 이 전체 면적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커다란 8기통 SOHC가. 이거 사실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약간 데일리 비슷하게 타봤어요. 승차감 기깔나고 빠르다고 말할 게 없어요. 4600cc 그 풍요로운 저회전 토크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독일산 8기통에선 절대 이 맛을 못 보거든요. 악셀만 밟았다 하면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타이어를 돌려버려요. 그냥 전자장비가 왜 달렸는지 모를 정도로 힘이 좋다. 최악의 단점, 계기판에 180까지 있는데 180까지 못 달려요. 140에서 끝입니다. 밤에 장거리 가고 이러면 사실 졸려 죽겠는데 좀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다 밟으시잖아요. 솔직히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160, 170 한 번씩 쏴 보셨잖아. 140밖에 안 나갑니다. 네. 다음 칸은 이 정도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역사의 한 구석을 차지했었던 그런 차다. 우리 또 백인 부자들의 상징 또 하나 보여드려야죠. 미제 차인데 쏘는 차 하면은 콜벳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콜벳 같은 경우는 C5부터 C5는 거의 없다. 여기 한 대 있긴 한데 어쩌다 한 대 나온 거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C6, C7 콜벳을 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C7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델들이 거의 다 G06 슈퍼차저가 달린, 지금 저희가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제가 수리 작업하고 있는 그 모델 G06 모델이 대다수고, 개인적으로는 C6가 C7보단 좀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잘 빠졌어요. 제대로 된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지. 와, 멋지잖아. 기가 막히거든. 후대에 기록되기에는 가장 예뻤던 콜벳으로 이 C7 GR1이나 G06가 아마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순정 에어로 파츠도 딱 적절하게 달려있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5스포크 스타휠. 웃는 상이잖아 차가. 근데 C7을 봅시다. C7 차주분들 화내겠네. C7은 보면 우상이긴 한데 너무 현대화를 많이 시켰어.
약간 얄밉게 웃고 있네. 아, 조금 얄밉죠. 그죠? C7도 우리 공평하게 G06로 봐야지. 이게 G06 순정입니다. 얘도 우쌍이긴 한데 조금 뭔가 한박 웃음은 또 아닌 것 같아. 아, 우쌍하니까 또 M5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239 M5는 그냥 에이 하고 쪼개고 있거든. C6 전기형 같은 경우는 LS2 6000cc 엔진이 달려있고 순정 제원 마력은 400마력입니다. 후기형 콜벳은 LS3 6.2L 엔진이 들어가고 역시 AFM, DOD, VVT 다 안 달려있어요. 그냥 NA 6.2 8기통. 모기들아 제발 그만 물어라. 잡기술 안 들어간 딱 그 미제 엔진의 마지막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정 제원 마력은 450마력이고 오토매틱 모델이 6단 변속기를 채용을 해요. 자, 정식 수입 C7 모델이네요. 베이스 컨버터블이고 6200cc LT1 엔진이에요. LT1 같은 경우는 원래는 80년대 2세대 스몰블럭에 사용했었던 엔진 코드가 LT일 거예요. 근데 그걸 5세대 때 다시 가져왔어요. 6200cc고 제원상 마력은 460입니다. 근데 미션이 8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후기형이 10단도 들어갔을 거예요. 출력은 거의 안 올랐는데 미션빨 그리고 콜백 같은 경우는 모든 바디가 플라스틱이랑 파이버 글라스예요. 파이버 글라스는 유리섬유, 금속이 안 들어갔어요. 프레임에만 금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고 그런데 차에서 가장 무거운 엔진이랑 미션이 앞뒤로 적절히 배분이 돼 있어서 운동성도 엄청나게 좋다. 이건 C6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 지금 여기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면 C7 1500kg야. 베렌이 1500kg야. 정말 커다란 차가 1500kg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넓은 타이어 끼우고 하체 세팅만 제대로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코너링 머신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미국 차를 즐길 수 있는 좀 괜찮은 차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류의 촬영이 지금 처음이라서 좀 말이 중구난방이었다면 뭐 미리 사과드립니다. 머스탱 한번 할까 말까. 반응 좋으면 다음 편에 머스탱 갑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SUV도 한번 좀 다뤄드려 볼게요. 근데 다룰 차가 많지 않다. 영상 좋아요가 2000개가 넘어간다면 다음 영상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 찍는다는 거잖아.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튜닝 관련 콘텐츠가 인기가 좀 좋다 보니까 정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말고 정보 공유성의 어떤 영상도 저희가 한번 구상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기다려 주시면 더더욱이 유익한 채널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르반떼가 떠 있네. 으아!